자, 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요, 넓이입니다. 넓이. 자, 우리가 이전에 넓이 1을 배웠다, 맞죠? 자, 넓이 1에서는 넓이를 구하는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넓이 2는 공식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하는 게 넓이입니다. 차이 대충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넓이를 구할 때 사용되는 특성 공식들. 자, 얘는 수능에서도 한 번씩 쓰이기 때문에 꼭 외우도록 할게요. 이거 안 외워도 나는 풀 수 있던데 이런 생각하면 실력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요하다. 꼭 외우도록 할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어떤 2차 함수가 있고요. 맞죠? 어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있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 두 점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이고 물론 베타가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럼 이때 x축과 2차 함수가 이루는 넓이가 있겠죠. 이 부분의 넓이 s를 구하는 공식이 6분의 여기다 적어요. 왼쪽에 다시 6분의 x제곱계 수의 절대값 그리고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 두 근 뺀 거의 세제곱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혹시라도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하고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를 적분하면 얘는 x축 아랫부분이니까 음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이게 넓이 1 방법이죠. 정말 실제로 정적분해서 하는 방법. 근데 얘는 정적분을 하지 않고 바로 구하는 방법. 얘가 넓이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이 공식 꼭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죠. 못합니다.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다. 됐죠? 근데 이제 요놈하고 좀 비슷한 공식이 있는데 얘도 우리가 참고할게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의 dx입니다. 자, 이때 알파 베타가 뭐냐면 이거 2차식 이퀄 제로의 근이 x는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6분의 a에 맞죠? x제곱 계수가 a다 그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누구라고? 이거는 그냥 정적분이다. 어떤 정적분? 2차식의 위끝 아래끝이 2차 방식 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dx라면 실제로 정적분 해도 되는데 정적분 하기 싫으면 얘는 6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두 근 뺀 거에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온다. 아시겠죠? 근데 뭐 지금 쌤이 적어준 건 얘는 정적분이다 그죠? 근데 위에서 있는 공식은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꼭 외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방금은 2차 함수하고 x축으로 배웠다. 그죠? 2차 함수와 x축 배웠는데 그다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은 2차 함수와 어떤 임의의 직선입니다. 맞죠? 2차 함수와 임의의 직선이 이루는 넓이.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 x좌표가 얘가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그때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2차 함수를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하고 이때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요놈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제 배운 공식하고 똑같다 맞죠? 근데 이제 요놈과 그 다음 것의 차이는 자, 이전에 배운 공식은요. x축과 2차 함수가 이룬 넓이인데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고, 지금 방금 쌤이 얘기해준 공식은요,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로 했으니까 이 알파 베타의 정의가 조금 다르다 맞죠? 자, 첫 번째는 얘를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임의의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임의의 직선과 이차함수가 이루는 넓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임의다. 방금 한 게 얘가 같죠, 그죠? 다음 얘는 뭐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단순하게 암기하면 됩니다. 됐죠?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개수나 어떤 숫자가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 공식이 필수겠죠. 그래서 꼭 외우도록 할게요. 중요하다. 이차함수와 직선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원래 이제 얘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물론 정적분이겠다, 그죠? 물론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1차에서 2차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 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정적분 하지 말고 바로 구하자. 그 뜻입니다. 이해가셨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이차함수와 x축, 두 번째는 이차함수와 임의의 직선, 세 번째는요, 이차함수하고 포물선 이차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차함수하고, 얘는 하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y는 a'x 더하기 b'x 더하기 c'이라고 합시다. 이 두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포물선이 이루는 넓이가 있겠다, 맞죠? 요 놈을 구하는 공식인데, 자, 그 놈이 얘입니다, 얘. 자, 무슨 뜻이냐? 해석이. 자, 넓이는 6분의 절대값 해주고, x제곱 개수끼리 뺀 거죠, 맞죠? 두 개 x제곱끼리 뺀 거에다가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교점 x좌표에 빼서 세제곱인데, 이런 공식이 나오네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하필이면 x제곱 개수끼리 빼냐 하면, 우리가 요놈을 정적분 이용해서 구한다면 인테그랄 하고 2차 함수끼리 뺍니다, 맞죠? 2차 함수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다 보면 ax 제곱 더하기 누구누구 있고 a'x 제곱 더하기 누구누구 있는데, 얘를 전개하면 a-a''의 x제곱 더하기 누구누구 된다, 맞죠? 그래서 x제곱 개수가 요놈 a-a''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뭐 얘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됩니다, 맞죠? 단순하게 외우면 된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외우면 된다. 물론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 위에 있는 2차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2차 함수를 빼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해도 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린 공식화해서 바로 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공식화 시켜서 바로 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3차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3차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 넓이가 이런 식입니다. 항상 S는 절대값 A는 똑같은데 어떤 숫자 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이런 됩니다. 그럼 우리 누구 찾아야 돼? 이 숫자가 뭔지 이 숫자가 뭔지 좀 헷갈릴 겁니다. 맞죠? 근데 외우는 방법을 쌤이 얘기 드릴게요. 포물선을 정적분하면 몇 차입니까? 포물선 2차죠. 그죠? 요놈 2차인데 2차를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3차가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이고, 그리고 2차인데 이제 x제곱을 2차니까 2차를 정적분할 때 x제곱을 정적분하면 개수가 3분의 1이죠. 그리고 x를 정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2분의 1이고, 그리고 1차를 부정적분하면 1분의 1인데 얘를 통분하면 분모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도 분모가 6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뭐 외우는 방법입니다. 암기법. 암기법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된다. 필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얘는요.
무슨 그림인가 볼게요. 3차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접선이 있죠. 어떤 접선을 그었다. 그러면 그 접선을 끄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그때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놈입니다. 근데 잘 안 외워지겠죠. 공식이 좀 특이해서. 자, 왜 이렇게 되느냐? 3차를 부정적분하면 4차가 되겠죠. 그리고 3차를 정적분하면 세제곱 정적분하면 4분의 1 나오죠. 제곱 정적분하면 3분의 1 나오고 1차 정적분하면 2분의 1 나오겠죠. 얘를 통분하면 분모가 12가 됩니다. 그냥 암기법 얘기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암기법 얘기해 준 건데.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리면, 물론 자, 3참수와 접선 사이 넓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게요. 정말 요놈 바로 쌤이 요 바로 밑에 적어준 이 공식 쓴다. 아니면 내지는 실제 정적분, 실제로 정적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누굴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우리가 요 놈은 꼭 기억하고 갈게요. 쌤 문제 하나 냅시다. fx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뭐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이 fx 3차 함수 fx에서 x 이퀄 1에서의 그은 접선과 fx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자, 그럼 이때 요거 꼭 필기할게요. x 이퀄 1에서 이거 3차 함수에서만 됩니다. 3차 함수에서 x 이퀄 1에서 그은 접선과 만나는 다른 점의 좌표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적을게요.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나 다른 쌤한테 못 듣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할게요. 이거는 쌤한테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중요하다. 자,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1에서의 접선을 긋죠. 그러면 1 말고 다른 나머지 한 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겠다, 그죠? 이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조금 이제 그래프 직선이 좀 더 위에 있다면 접선이 1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그냥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우리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과 y는 mx 더하기 n 연립하면 요 알파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m의 x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제로. 이거의 근이 누굽니까? x는 알파하고 여기 적을게요. 1은 접하니까 x가 1점에서 접하니까 중근이죠. 그래서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중근이니까 1, 1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쓸 때 세 근의 합은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4가 되겠죠. 맞죠? 알파하고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파는 2가 되겠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에서 끈
접선과 다른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요놈 그림상에 약간 노선이 있죠. 어떤 모순이냐면 x좌표가 1이고 x좌표가 2인데 2가 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직선이 아니고 이런 놈이 되겠죠. 1이 접하는 점 왼쪽에 있고 2가 오른쪽에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원래대로 한다면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과 이놈을 연립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좀 손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놈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죠.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구하고 난 뒤에 이놈이 이루는 넓이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했죠? S는 12분의 X세제곱의 절대값 그리고 두근 차의 4제곱이니까 2-1의 4제곱하면 쉽게 12분의 2 나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공식을 쓴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식을 안 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어디서 어디 뺍니까? 직선이 위에 있고 3차가 밑에 있죠. 그림 보니까. 그래서 직선은 mx 플러스 n 위에 있고 빼기 3차식 맞죠?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맞죠? 직선에서 3차 빼서 정적분해도 넓이가 나옵니다. 맞죠? 어쨌건 어떤 방법으로 풀건 3차와 직선이 이루는 넓이는 공식 써도 되고 정적분해도 되는 실제로 정적분해도 되는데 자, 요 내용을 좀 쓸게요. 방금 얘기했던 근거계수관계를 잘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좀 쉽게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정적분으로 하나 공식 쓰나 똑같이 나온다. 단 접점의 좌표를 구할 때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이용하자.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넓이가 같을 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는 이걸 뭐 우리가 이제 등적 공식이라고 합니다. 등적 공식. 자, 무슨 뜻인가 볼게요. 자, x축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뭐냐 하면 자, S2하고 S1하고 넓이가 같으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거 정적분하면 제로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S1하고 S2가 똑같다, 그죠? 넓이가 똑같다고 했다, 가정이. 그럼 S1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죠. 즉, 정적분 자체가 넓이가 됩니다. 맞죠? 근데 S1은 X축 윗부분인데 S2는 X축 아랫부분이죠. 그럼 X축 아랫부분이면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 하면 X축 아랫부분이니까 음수가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를 딱 취해주면 실제 넓이 나오죠. 맞죠? X축 아랫부분의 넓이는 정적분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 그럼 요 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다. 맞죠? 그러면 얘를 이항할게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고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의 dx가 되는데 얘를 더하면 A에서 B까지 fx dx가 됩니다. 됐죠? 증명 끝. 이렇게 해서 이제 A에서 B까지 정적분하기 제로인 게 나오는데 단 이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S1하고 S2는 하나는 X축 위에 있고요.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X축 아래에 있을 때만 된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둘 다 X축 위에 있죠. 둘 다 X축 위에 있는데 S1과 S2 넓이 같다. 그때 이 공식 못 씁니다. 못 씁니다. 아시겠죠?
이런 공식은 안 되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을 때 요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A다, 얘가 B다. 근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는데 B금 부분 넓이 똑같다. 그럼 그때 A에서 B까지 fx dx 이제 정적분한 게 0이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공식은 언제 좋으냐? 이 공식을 우리가 적용하면 좋은 이유가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실제로 정적분해서 S1, S2 같다고 얘기를 한다면 S1은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고 맞죠? 그리고 S2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인데 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정적분을 두 번 해야 되겠다. 맞죠? 그리고 이제 C의 값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C의 값 알아야 된다. C의 값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공식이 좋은 것은 정적분을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C를 몰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공식이 좀 압도적으로 편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 공식 압도적으로 편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얘도 마찬가지.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같을 때, 맞죠? S1과 S2의 넓이. 자, S1은 요놈 넓이죠. S2는 요놈 넓이인데, 요 두 넓이 같을 때 이제 쓰인 공식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F에서 G를 빼서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는데, 자,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죠. 언제 되느냐? 자, S1은 F가 위에 있죠. 근데 S2는 F가 밑에 있다, 그죠? S2는. 자, 그리고 또, 이제 S1은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다, 맞죠? 근데 S2는 이제 F가 밑에 있고 G가 위에 있다, 맞죠? 이렇게 엇갈리게 한 번은 F가 위에 있고 한 번은 F가 아래에 있는 이런 그래프 형태만 두 개 빼서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A, 시작부터 끝까지 정적분하는데 F에서 G를 빼면 됩니다. 물론 반대로 빼도 0 되겠다, 그죠? 얘가 왜 이렇게 된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문제에서 S1과 S2가 똑같다 했다, 맞죠? 문제에서 S1과 S2가 똑같다고 했는데 그럼 S1 좌변에 적어볼까요? S1은 F가 위에 있다, 맞죠?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으니까 자,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 빼고 정적분 할 때 시작은 A이고 끝은 C죠.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C가 되는 겁니다. 저놈 이퀄. 그럼 S2하고 똑같죠? S2는 누가 위에? 자, G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GX 그래프가 위에 있죠. fx 그래프 밑에 있고 그래서 인테그랄 gx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하는데 시작은 C고 끝은 B가 되겠죠. 그래서 C에서 B까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얘를 좌변 이항하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gx의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gx-fx의 dx 되겠죠. 이 값이 0인데 자, 요 밖에 있는 마이너스를 요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자, 넣어버리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gx의 dx하고 마이너스 넣으니까 플러스 되고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fx-gx가 되겠다. 맞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시 적으면 얘는 함수는 똑같은데 A에서 C까지 정적분하고 C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얘는 A에서 C까지 정적분한 거와 같다, 그죠? dx 이렇게. 근데 그 값이 0이 됐으니까 얘가 0이 됩니다, 맞죠?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식이. 자, 얘를 이제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이 공식을 쓰면 좋은가? 왜 이 공식을 쓰면 좋은가? 만약 우리가 실제로 정적분을 한다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쓸 때는 F가 위에 있는지 아니면 G가 위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게 첫 번째 좋은 이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이유는 C의 값을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 맞죠? C의 값 몰라도 상관없다. 그게 좋은 겁니다. 맞죠? A에서 C까지 정적분하고 C에서 B까지 정적분한다면 정적분도 두 번 해야 되는데 C의 값까지 알아야 되니까 조금 뭐 문제 푸는 과정이 좀 길어지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공식을 쓰면 아주 편합니다. 아시겠죠? 등적 공식. 자, 꼭 이제 이렇게 만나는 점끼리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도 됩니다. 실제로는 F라는 그래프가 요만큼 있고 자, G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X축과 이루는 자, 이렇게 1과 2 사이 이루는 넓이 자, 요놈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을 때도 얘가 fx라 하고 얘가 gx라 한다면은 자, 이 경우에도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에서 g를 뺐을 때 정적분하면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 빗금친 부분 이렇게 같아도 됩니다. 꼭 교점 전체 통틀고 교점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방금 내용과 같이 일부분만 이렇게 일부분만 같아도 이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고 그 다음은 하나가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고 이렇게 반대로 깔리는 이런 그래프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역함수와 넓이의 관계.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어떤 함수 fx와 그 역함수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볼게요. 무슨 뜻이냐. 밑에 쌤이 새로 그릴까요? 그림을. 어떤 함수 fx가 자, 이렇게 생긴 함수 fx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역함수는 y equal x 대칭이다. 그죠? 그래서 fx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정의한다면 그럼 g의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을 해서 파란색 그래프가 됩니다. 맞죠? 얘가 파란색이 gx인데 자, 문제는 원래대로 우리가 이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인테그랄 이 교점이 a고 이 교점을 b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니까 gx 마이너스 fx의 dx가 맞겠다. 그죠? 물론 fx가 위에 있다면 fx에서 gx 빼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점이에요. fx의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 맞죠? fx 역함수가 gx인데 fx라는 함수가 주어질 때 gx의 값, 즉 역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좀 복잡하겠다. 그죠? 복잡하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자, 어떻게 풀까? 자,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x는 식을 알죠? 그리고 fx 요놈도 문제에 주어지니까 식을 알다. 그죠? 그래서 자, x와 fx가 이루는 넓이가 있는데 요놈의 넓이에 2배를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 요만큼의 넓이를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f 함수하고 역함수 g가 이거 두 개가 이루는 넓이를 알고 싶었다. 맞죠?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이만큼의 넓이를 알고 싶은데 이걸 다 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y x하고 fx가 이루는 넓이로 바꾸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넓이는 어떻게? 인테그랄 직선이 위에 있고 지금 fx가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x에서 fx 뺀 거 이 부분 넓이죠. 이거에 이제 2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온다. 맞죠? 자, 그런데 실제로 다시 그리고 보면 자, f가 이놈이고 y, x가 이놈이면 x에서 fx 빼서 정적분 하는 게 맞다. 맞죠?
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f가 이렇게 위로 블록하다면 맞죠? f가 이렇게 있고 y, x가 이렇게 있다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얘가 ab일 때 fx에서 x를 빼야 되겠다 맞죠? 그럼 이제 x에서 f 빼야 될지 f에서 x 빼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공통점이 둘 다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야 되겠다 맞죠? 즉 f하고 x가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얘를 절대값을 취해주면 된다.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합니다. 2배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dx를 하는데 만약에 x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다면 x에서 fx 빼서 정적분하면 되고요. 만약에 x가 위에 있고 y, x가 위에 있고 fx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다면 2배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x의 dx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절대값 안 해주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개념이네요. 자, 역함수의 정적분을 fx 상태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를 합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fx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 할까요? y는 fx. 그럼 역함수인 gx는 y x의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만약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역함수인 gx입니다. 아시겠죠? gx는 fx의 역함수다. 역함수를 정적분하는 거는 gx 그래프에서 표현하면 a에서 b까지 이런 빗금친 부분인데 자, 쌤 방금 얘기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역함수의 정적분을 누구를 이용해서 fx 상태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y, x 대칭하면은 이렇게 a에서 b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쌤이 방금 설명한 방법은 f에서 g 함수 그래프 그리고 대칭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바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이놈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A에서 B까지 정적분은 fx 그래프에서 x, y축 수직으로 A, B 수직으로 잘라서 이 빗금친 부분 넓이가 A에서 B까지 역함수의 적분이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역함수인 gx의 dx는 어떻게 한다고요? fx 그래프에서 표현할 때 자, y축 수직으로 A 그어주고 자, YB에서 또 수직으로 Y축 수직으로 그어주고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이런 것 같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응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얘를 응용해서 어떤 문제인가? 자, 얘가 fx입니다. 그리고 얘는 1,2고 3,7이라고 합시다.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 dx하고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 7에까지 gx를 f의 역함수 x라고 정의하면 역함수의 적분이다. 맞죠? 그럼 여러분 색칠하면 자,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되죠? fx 그래프를 1부터 3까지 정적분이니까 이놈이 되겠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역함수를 2에서 7까지 정적분할 때 fx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는 2에서 7까지 정적분하면 2에서 y축 수직 자르고 7에서 y축 수직 잘라서
이 함수와 이런 넓이. 자, 얘가 얘 되겠죠, 맞죠? 그럼 얘가 좋은 것. 자, 이렇게 푼다면 실제로 정적분하지 않아도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요거 두 개 더한 것은 요놈 두 개 더한 거다, 그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 3 곱하기 7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 2 곱하기 1을 빼면은 19가 되는데, 그럼 이 값이 19가 되겠죠. 얘가 좋은 건 우리가 정적분 실제로 정적분하지 않더라도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